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식자재 브랜드 식자재 왕을 만들었고 지금은 식자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서 야키토리 목이라는 이제 야키토리 집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장미시장국밥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묵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외식 경기가 되게 움츠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식사 횟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게 좀 큰 문제인 맞아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감 경기도 더 많이 안 좋게 느껴지는데, 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제가 생각하는 식당이 살아남기 위한 제1 경쟁력은 결국에 이제 맛과 상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데 조금 다른 이제 접근을 한다면은 식당업을 운영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소비자들이 보수적인 소비를 하면서 도전적인 소비를 안 하면서 생기는 이제 새로움보다는 익숙함, 그리고 보증된 식당과 맛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재방문을 하고 계속 꾸준히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한 가치 대비의 맛이 있냐 없냐에 대한 아주 철저한, 아주 냉철한 평가를 하시거든요. 점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외식업이 안 좋아지고 식당이 사람들이 발길이 줄어들수록 맛있는 곳을 먼저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맛있으려면은 뭘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유명한 셰프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음식의 시작은 식재료고 식재료가 90%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재료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식재료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식재료를 또 잘 활용하는 어떤 기술도 많이 갖춰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좀 이제 제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좀 있는 나라고 또 철마다 식재료 가격이 좀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제 육류처럼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도 있지만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이 편차가 되게 심하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철 농산물이 가격도 가장 싸요. 심지어 맛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농산물 섹션을 딱 놓고 보면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철 농산물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요 맛과 상품성이 올라가고, 또 식당에서 어떤 식당에서도 원하는 원가 경쟁력이 또 생깁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철 식자재가 무엇인지 그냥 느낌으로는 아는데, 지금 이게 시장에 나와 있고 시장에서 이거를 내가 받아서 쓰고 매번 바꾸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필요하신 거고, 제가 이제 그 교육 첫날 나눠주는 이제 프로모션 캘린더가 있는데요. 그 캘린더에는 월별로 제철 농산물, 수산물이 뭐뭐 있는지가 쫙 연간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외식인들에게 이 제철 그러니까 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있다면 이 농산물 식재료를 어떻게 쓸 건지 연간 계획을 해라. 연간 계획을.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다시제철 낸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항상 일정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이 안에 들어가는 채소가 일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냥 된장찌개보다는 계절 된장찌개가 훨씬 더 소비자들에게 라이브함을 주고 매력을 더 줄 수도 있는 노릇이니, 봄에는 이걸 넣고 여름에는 이걸 넣고 겨울에는 이걸 넣고 다양하게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내는 것만 해도 원가도 내려지고 맛도 좋아지고 또 라이브함도 주는 음식의 매력도 주는 역할에 얘가 또 하나 될 수 있듯이, 이제 그 사실 그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지하고 기록해서 계획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식자재가 제철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게 먹었던 습관과 기후에 맞춰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농법이 많이 다 바뀌면서 뭐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농법 때문에 제철이라는 개념이 많이 무너진 건 아닌가.
또 사실 기후가 바뀌면서 제철이 좀 틀어지거나 달라지진 않았나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사실은. 아, 너무 좋은 말씀이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온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열대로 알려져 있고 이게 바뀐 거죠. 그만큼 농산물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철은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뀌는 개념이죠. 특히 이제 제철 농산물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철 이제 4월에서 한 6월 사이에 제철 나물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때는 나물뿐만이 아니라 열매류들, 오이 같은 열매류들도 이제 저렴할 때죠. 우리가 이제 농산물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농산물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농산물을 적지 않게 쓰는 업을 하실 거면 식당 처음에 오픈할 때 워크인 냉장고를 크게 지으셔라. 예. 향료도 관심이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조미 소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산 백색 조미료가 10,000원이면 이 수입산 백색 조미료는 성능은 뭐 서너 배인데 값은 절반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리하는 스타일 자체가 조금 많이 푸짐하게 그리고 좀 배부른 거를 좀 많이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식자재 쓰는 양이 많아요. 근데 실컷 주고 편하게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게 그래도 원가와 문제가 있으니까 비싸면 안 되잖아요. 비교적 비싼 부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를 본다면 한우를 봐도 등심, 안심, 채끝 당연히 다들 비싸고 맛있고 아는데 여기만 소는 아니잖아요. 여기만 한우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외의 부위를 가지고선 할 수 있는 하지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을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의미 있는 접근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처음에 했던 야키토리 같은 경우도 토종닭을 사용했던 이유가 좀 그랬어요. 한국에 토종닭이라고 있는데 잘 요리는 안 하고 그랬던 부분을 좀 찾았고 또 새로운 또 무언가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네, 월간 식당이 이제 40주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이제 정말 가장 유서 깊은 이제 외식업 관련 매체인데요.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월간 식당 관계자님들하고 이렇게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자세를 놓치지 마시고 힘내셔서 어려운 시기를 다들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식당 사실 저 뭐랄까 그냥 항상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내용을 보면은 엄청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당연히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면서 저는 월간 식당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혼자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소장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또 좋습니다. 월간 식당.